해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공연도 보고 싶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일들이 수백 가지씩 생각이 나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와 함께 야구도 하고 캠핑도 가고 목욕탕도 가야지 생각하고요. 연인이 생기면 같이 천문대에 가서 별도 보고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도 가야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해야지 생각했던 일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하자고 미루지 마세요. 아무리 힘이 센 부모님도 세월은 이기지 못합니다. 세월에게 지기 전에 지금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트로트 오늘 첫 곡은요.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였습니다. 명절이 돌아오면요.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요. 남들처럼 크게 성공하지 못해서 혹은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은요,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행복이잖아요. 물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즐거운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고로운 일일수록 함께 하려고 애쓴다면 명절 연휴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큰 행복일 겁니다. 왜 음식 만들 때도 혼자 만들면 고생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면 즐거움이 되잖아요. 명절 음식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누구 한 사람에게 독박 씌우지 말고 함께 나눠서 같이 하면 행복이 되고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고향을 향해 가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일찌감치 도착해서 가족과 함께 아트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출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4090 갱상도 머신마님께서 쏭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여 라고 인사 주셨고요. 9308 마이부산 울산대구님께서 헌혈로 사랑을 실천하고 집에 와서 함께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2388님께서 안녕하세요. 쏭디 유준이에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설이네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쏭디 해주셨고요. 멋진 윤세호님께서 안녕하세요. 쏭디님 출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설날에도 다 같이 차차차 해주셨어요. 0652님께서 대구에서 김봄비입니다. 오늘도 송디 짱짱짱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허클베리피님께서 오늘도 아무튼 트로트 시작합니다. 송디님, 찌니님들 안녕하세요. 아무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저도 불금의 아트를 정성껏 청취하겠습니다 하고 예쁘게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4914님께서도요. 세상 예쁜 송디님 반갑습니다. 마음만은 매일 온답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0117님께서도요. 송디님 오늘 밤에는 전화 오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왜요? 전화 오면 또 받으면 되죠. 받고 또 들을 수 있는 것들 듣고 하면 됩니다.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외롭지 않잖아요. 이 사이 얼차급다 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쏭디. 선곡이 너무 좋네요. 공사 다망한 가운데 출정하면서요. 신청곡도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평일 저녁 9시 아무튼 달려오세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편안하고 유쾌한 시간 장담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설 연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풍성한 설 이야기 전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있으시면요 남겨주시고요. 문자번호 아시죠? 샵 2842 우물정 2842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있으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3667 아지랑이 꽃님께서 출첵합니다 해주셨고요. 5518님께서 쏭디 오늘도 듣고 있지요. 모든 분들 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처사법정 온양온천님께서도요. 오늘도 변함없이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마리오델 모나코님께서 쏭아 하고 반갑게 인사 주셨네요. 일취월장님께서도요. 오전에 아들하고 피부과 갔다가 누룽지 삼계탕, 녹두 삼계탕으로 점심 잘 먹고 콧바람도 잘 쐬고 왔어요. 오후에는 동생이 하는 카페에 가서 세상 사는 이야기 하다가 와서 기분이 지금까지 좋으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맞아요. 행복 뭐 별거 있나요? 이런 게 바로 행복이죠. 좋은 시간 잘 보내셨네요. 무유지님께서도요. 반짝반짝 빛나는 영원한 나의 별 쏭디님 기도하고 오느라 많이 늦었어요. 잠깐이지만 쏭디님 음성 듣고 힐링하며 함께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매주 금요일에는요. 경아와 차차차 신나는 노래와 함께 불금을 즐기는 날인데요. 경아와 차차차 명절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단연 부모님이죠. 길이 막힐 걸 뻔히 알면서도 명절이면 기꺼이 고향으로 달려가는 것도 그곳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고향에 가신 분들에게는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해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노래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두 곡은요. 명곡이죠. 나훈아의 홍시 그리고 진성의 울엄마입니다. 나훈아 씨는요. 유독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요. 홍시는 나훈아 씨가 2005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그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어느 날 홍시를 보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담은 사모곡입니다. 노랫말 속에 담긴 엄마의 모습은 바로 내 엄마의 모습이기도 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눈시울을 적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울 엄마는요. 진성 씨가 2018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진성 씨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버지의 폭력과 고부 갈등으로 어머니는 그가 3살 때 집을 나가셨고요.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몇 년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구 진성 씨는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컸는데요. 그 서름과 괴로움은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컸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때가 오기 마련인가 봅니다. 경아와 차차차 오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노래 2곡 준비했습니다. 조항조의 아버지 그리고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조항조 씨는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해요. 가수가 되는 걸 반대했던 것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병까지 얻어서 어려운 형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철없을 때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같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문경 씨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조관우 씨의 아버지죠. 조통달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고요. 고등학교 때는 전통 고수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20대 중반에 소리를 접고
받고 트로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데뷔곡 아버지의 강을 발표했는데요. 큰 반응을 그때는 얻지는 못했어요. 사실 이 노래는 1989년에 이태호 씨가 먼저 발표했는데요. 그때도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문경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우승하는 동시에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의 긴 세월의 끝에 빛을 보기 시작한 건데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7, 80대 어르신들에게 가수 송가인 씨에게 듣고 싶은 노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첫손에 꼽은 곡이 엄마 아리랑이었다고 합니다. 7, 80대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면 1950, 60년대잖아요. 그 힘들었던 시절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웠던 엄마를 떠올리면 가슴이 저릿할 거고요. 세월이 흐를수록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리랑을 듣고 싶으신가 봐요. 아리랑이 우리 정서를 대변하는 노래라면 엄마는 모두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존재인데요. 아리랑에 담아낸 엄마의 마음 그리고 국악과 만난 트로트가 시너지 효과를 불러옵니다. 엄마가 생각나는 노래, 이 곡도 빼놓을 수가 없죠. 태진아 씨의 사무곡. 천하의 불효자도요.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할 정도로 애절합니다. 태진아 씨도 어려운 가정에서 힘들게 성장했는데요. 그가 미국으로 떠나고 4개월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비행기 표를 끊을 돈이 없어서 끝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쩜 좋아요. 4년 후에는요, 귀국해서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던 길에 우연히 지역신문에 실린 사무곡이라는 시를 읽게 됐다고 합니다. 시의 내용이 자신의 엄마 이야기 같아서 시인의 허락을 받고 노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아와 차차차.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요. 임영웅의 아버지 그리고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 입니다. 아버지라는 곡은요. 임영웅 씨의 1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맑은 피아노 소리와 임영웅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추억 속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요. 하나의 100원이라며 하얀 머리카락 뽑아달라고 하시던 그때 그 시절의 아버지에게로 데려다 주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 이름 아시죠는요. 저 송디도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장민호 씨가 2017년에 발매한 정규 앨범 1집 수록곡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면서 직접 노랫말을 쓴 사부곡입니다. 장민호 씨가 어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돌아가시는 길에 외롭지 않게 지어준 이름을 한 번씩 부르면서 가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가수로 무대에 서는 모습, 성공한 모습을 미처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담긴 곡인데요. 장민호 씨는 전주만 들어도 눈물이 나가지고 이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100세 팬의 신청으로 라이브 무대에서 처음 선보였고요. 발매 3년 만에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게 됐습니다. 경아와 차차차. 오늘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노래들을 만나봤습니다. 끝곡은요. 송혜 선생님과 유진아 씨가 함께 부른 아버지와 딸 준비했어요. 송혜 선생님은 생전에 유진아 씨를 늦둥이 딸이라고 할 정도로 아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가족사가 있거든요. 유진아 씨는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고요. 송혜 선생님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두 사람은 마치 부녀지간처럼 서로의 상처를 다독다독 다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요, 부모 자식의 사랑일 겁니다. 태산 같은 그 사랑에도 이별은 오기 마련이죠. 심지어 그 이별이 언제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지금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해야 돼요. 고향에 가신 분들이라면 어머니, 아버지 꼭 안아드리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가지 못하신 분들도요, 전화로
한마디로라도 사랑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송디도 물러갈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먼저 와서 찐님들 기다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